네, 안녕하십니까. 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구당 김남수 선생님 모시고 우리나라의 전통 의술인 침과 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모시고 침과 뜸 그리고 우리 구당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대체의학자이신 전홍준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을 쭉 듣고 뭐 침과 뜸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생각했다가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우리 방청객들도 그러시죠? 그 침뜸이 그렇게 신비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러면 침과 뜸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네. 크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만약에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죽을 사람 없고 병신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고칠 수는 없는 거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침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약으로 해서도 안 될 게 있고 될 수 있는 거 있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걸로 해서 혹 안 됐던 것이 침을 놔서 나았다 하면은 낫게 되니까 신비라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다 고칠 수 있다 그 속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할 건 천만의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전체 법이나 의학계가 바로 그거를 공부시켜야 돼요. 이거는 병원에 가야 고쳐진다. 침밀에 효과 있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께서 침과 뜸의 그 한계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뭐 침과 뜸을 뭐 깊이 연구해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효능과 한계를 뭐 이야기할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사항이 병은 하나인데 약은 100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그 의학적 방법이나 약이 이렇게 만병통치처럼 다 효과가 있다면 100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동안의 의학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사실 질병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예를 들면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뭐 기혈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안 된다든가 섭생을 잘못해서 병을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병인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정된 것만 본 거예요. 이를테면은 연극의 중간 장면에 들어간 본 관객이 그 장면만을 가지고 그 연극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의학적 이론만 가지고 그 병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침뜸이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인정은 합니다만은 침뜸을 비롯해서 어떠한 특정한 방법이 모든 질병에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의학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티베트산맥 10권 쓰고 아리랑 12권 쓰고 한강 10권, 32권을 20년 동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혹하게 팔을 부려먹어서 이 어깨 관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 치료할 수 없다. 그냥 임시 변통으로 주사만 놓는데 그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관절이 굳어져서 불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한 3회의 뜸을 뜨고 침 한 번 맞았는데 그렇게 팔을 올릴 수도 없던 팔이 완전히 돌려서 99% 다 났어요. 저의 생명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가가 팔이 고장나서 글을 못 쓰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진영 씨가 암에 걸린 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첫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쾌차를 좀 빌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병원에서도 좋은 치료를 저한테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그 약이라는 게, 항암약이라는 게 굉장히 제 모든 세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제가 싸우느라고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침뜸을 맞으면서 그 컨디션도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굉장히 기뻐하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에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래서 더 희망적으로 지금 치료하는 중이고.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나중에 나았다는 것도 내가 나았다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반드시 치료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거기 가서 다 진찰을 해봐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진단이 처음 진단과 나중 진단이 거기서 나는 거를 내가 이 얘기를 들었지 내가 환자를 그런 말을 한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암이 역병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병이란 말입니다. 이제 의사나 한의사들이나 또 많은 의학자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많이 이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침뜸이 이렇게 과연 암 치유와 그 건강 개선에 그 효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침이 확실하게 그 면역력을 높여준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헌들이 있고 예. 뜸은 암은 그 연료법이 이렇게 효능이 있기 때문에 뜸이 가지고 있는 연료법의 효과가 이제 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암이다, 암이 낫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았다는 것도 이제 내가 한 건 아니다. 그는 암이라는 진단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무슨 병인데 다 낫는다고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저한테 치료받아서 나서 효과 보시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만 많죠. 듣고 이제 많죠.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빨리 이걸 이제 의사들이 그런 거를 밝혀주고 이건 낫는다 안 낫는다 해서 헤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꼭 암이 낫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 또 어떤 침으로 해서 다 낫는다고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우리의 전통의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낫게 하지 못한 걸 전통의술이 낫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전통의술에서 안 되는 게 현대의학에서 낫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 원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침구의학은 예. 음양균형의학으로 해서 이제 기혈 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예. 지금 현대의학은 과학의학으로 해서 예. 눈에 보이고 실증해서 이제 나타난 걸 얘기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균형의학으로 해서 그대로 놔두고 뭐 곁으로라도 손상 안 시킵니다. 그대로 놔두고 균형 이제 조절해 주는 걸 치료라고 그러고 서양의학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예. 바이러스를 바로 죽인다거나 암 세포를 도려낸다거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전통 의술은 내 몸의 어떤 그 기 흐름의 균형이라거나 그런 음량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혁명 이전에 서양 의학도 똑같이 이런 그 음양
또는 사체액설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학이었습니다. 예. 히포크라테스 그다음에 갈리누스 의학이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현미경이 발달하고 또 세균이 이제 발견되고 또 이렇게 화학요법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질병을 보게 되고 그 질병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분석적이고 분절적으로 연구하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질병을 보되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제 그래서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좀 그 이제 강물에다가 비교를 하자면요. 예. 강물은 상류, 중류, 이제 하류로 흘러가는데 강물의 상류가 이제 마음이고 중류가 이제 그 생명 에너지, 기라고도 표현하죠. 하류가 이제 육체예요. 물질, 육신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서양 의학은 강물의 하류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이 몸만을 이렇게 그 분석적으로 봐서 그걸 개조시키려고 이제 한다면은 우리 그 동양의학이나 전통의학은 정기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음과 기, 생명 에너지와 몸까지를 다 조화롭게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즉 마음과 기와 몸물 전체를 이렇게 그 개조시키고 또 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학이다. 그래서 그 서양 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런 전통의학과 동양의학의 철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도입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이 전통의학이나 동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허술한 점을 현대 서양의학의 과학적인 방법을 또 통합하면은 또 효과가 있고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하고 뜸하고 선생님, 우리 지금 어쨌든 한의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침하고 예. 뜸은. 그러면 한의 하면 침, 뜸, 그다음에 첩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 짓는 거. 그 중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다 각각의 효과가 있겠지만 어느 게 가장 셀까요? 네.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효과를 얘기하면은 뜸은 누구한테든지 다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지만 완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전혀 아니고 예. 효과는 누구나 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효과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은 완치까지는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예. 뭐 그러면은 서양의학 침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서양의학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계가 다 있는 예. 거죠. 서양의학에서 할 걸 침으로 못 오고 예. 침으로 또 안 되는 침으로 되는 거를 서양의학이 못 하는 게 있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 박사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료인이 의료행위. 그러면 의료인이라는 건 환자 병 고쳐주는 게 의료인 행위 아닙니까? 그걸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조금 잘못돼가지고 지금 니꺼 내꺼 이렇게 구분한 게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요청해서 병원에 가서 침 맞을 거 침 맞게 오고 그 의사 한 사람이 요건 침 맞아야 하는 거니까 침 놔. 요거는 수술해야 하니까 수술해. 그건 약 먹어야 할 거니까 약 먹어. 그렇게 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한의사가 의사가 하나로 되어버려야 돼요. 법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의사도 의사가 돼가지고 하면 또 침 오고 싶으면 침 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하도록 그냥 풀어놔 버려야지. 지금같이 한의사면은 한의사 면허, 양의사 면허 이렇게 둘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사 면허가 있고 양의사 면허가 있으면 둘 다 해서 병을 고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법이 그 맞은 병에 환자를 위해서 그러면 의료법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 한의사가 양의사 면허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밖에 못 오고 양의사가 한의사 면허가 있어서 하나밖에 못 오고 이런 법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은 이 그래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한의, 양의가 구분이 돼가지고 그것도 또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왜 그렇게 지내야 해야 되느냐. 같은 의사인데 예. 이쪽도 다 그러죠. 그냥 같이 의사들을 하면 돼. 환자 위해서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우신가 봐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은 문제가 아니고 하긴 쉽게 풀어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고 예. 또 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그런 구분이 결국은 무슨 뭐
의학이면 의학이지 무슨 서양의학, 예, 동양의학 그렇죠. 또는 대체학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을 그냥 몽땅 다 합해서 하나의 의학으로 그렇죠. 해야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 아시다시피 제도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국민들의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비단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 간에 또는 집단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률적으로 마음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건 쉽지 않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그 우리 동양권에서는 인술이냐 산술이냐 어지린자하고 계산한다고 산술이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주제로 이제 바뀌는데 결국은 누구라도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러저러한 시비를 다 넘어서 하나의 의학 체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뭐 한때 뭐 약사와 의사 관계 업권 투쟁 때문에 뭐 폐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의사와 한의사 간의 그런 그 갈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현직 의사이고 날마다 환자 보는 일을 좀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이제 개인의 집단 간의 그 이익을 넘어서 좀 이렇게 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긴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이런 시비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제가 나 자신을 보더라도 항상 환자를 볼 때 계산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마음속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선이 없어요. 선이. 그리고 옳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선과 사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또 환자를 봤습니다만 이 환자를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그걸 계산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이제 변화되는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제도와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산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술과 산술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선생님의 바람은 우리가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죠? 예. 공감하시는 부분도 참 많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침뜸이 지금 오늘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좀 핫 이슈로 되느냐 하면요. 오늘날 그 의료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가 전부 병원의 공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의료 행위로서 비용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제 과거에는 어린애를 다 집에서 낳습니다. 근데 지금 애기를 낳으려면 다 병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임종 때 죽을 때 되면은 옛날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 되면 병원에 가서 죽는단 말입니다. 나아서 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병원의 공간 속에 이렇게 그 의료 행위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의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다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에서 다 뜸도 놔두고 하고 그 침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이 아프거나 하면 이렇게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 경제적 구조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내용들이 의료화됨으로써 침뜸도 제도권에 있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이렇게 단정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다 의료화된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된다거나 운동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숨 쉬는 문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의료화로부터 좀 일반 그 생활의학적으로 원래대로 이제 복귀돼서 환원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 침뜸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권 의료 속에서 이게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그 대중들이
예, 대중들이 그 침뜸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배워서 집에서 하고 전문적인 것은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그 치료를 받는 이런 쪽으로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오셨어요. 예.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용어 한 분이 우리 광주 MBC에 이제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도 좀 덕을 보자. 그러니까 침과 뜸은 민간요법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정리해 봤더니 예. 급체했을 때 또 뭐 갑자기 열이 날 때, 생리통이 심할 때, 설사가 심할 때, 아, 예.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는 못 해드리고 흔히 왜 뭐 과민성 대장 증상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막 설사 못 참고 뛰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예, 장안 놓고 예. 그러신 분들도 침이나 뜸으로 이게 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이제 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설사가 지금 난다. 과민성. 예.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뭐 물만 들어가도 그냥 그렇잖아요. 예. 설사하고 이제 예. 이런 거. 과민은가입니까? 이 침이라는 게 바로 그거 조절하는 거예요. 예. 많은 거는 지금 너무 과민하다. 예. 그 너무 많은 거죠. 과민한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 과민한 것을 줄여주게 하는 게 바로 침이에요. 이 합곡에다가 침을 찔러 놓으면은 딱 근처 뿌리는 거. 어디예요? 예. 요 합곡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침, 그 이제 이름이죠. 예. 그거는 이제 되게 요 뼈마디 여기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간 데가 있고 여기 요거 이렇게 가서 요 손가락 발로 이렇게 갑니다. 예.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프고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아플 때 침은 금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침 꽂아 놓으면은 뭐 정말 딱 근처예요. 설사 딱 근처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을 때 손으로 이렇게 아야야야! 예, 참 많이 아프죠. 여기 누르고 있어도 뱃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침을 여기다 꽂아 놓으면 이제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예. 이때는 여기 과민한 거는 특히 그러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요렇게 그 따라와서 이렇게 요 해서 아픈 자리. 이렇게 오고 여기 오고 중간 이렇게 만져보면은 쏙 만져보세요. 들어간 자리.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요. 조금 들어가 있고. 예. 굉장히 아픈 자리. 아파요. 여기. 예. 아. 여기를 꾹꾹 눌러주기만 해도 꼭 누르고 있으면은 뱃속이 편해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나 금속인 침으로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5분 이내 편해져 버려요. 다들 저기 필기도 꺼내가 선생님하고 배웠잖아요. 침 넣는 자리.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예.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우리 왕 선생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여기하고 지금 요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 자리가 아닌데 거기다 여기하고 아까 여기하고 가운데라고 그랬죠. 아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다 그려놓으셨잖아요. 아 여기 누른 자리 여기. 네. 아, 진짜 여기는 아프네요. 네, 아프죠. 예. 그거하고 여기하고 다를 겁니다. 속이 좋지 않고 설사가 잦을 때는 여기를 좀 침을 넣으면 더 좋지만 침을 못 넣으니까 누르고 있어도 가라앉습니다. 꾹꾹 누르시면 좋다는 말씀. 네. 예. 이제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양로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요거를 뜨면은 지금 뭐 이건 당장 알 수 있고 우리 뜸사랑의 회원들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돋보기 벗게 되고 눈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요 자리를 뜨면은 선생님 손에 찍기 뭐하니까 제 손에다가 정확하게 찍어주시면 요 톡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예. 톡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호흡이 생겨요. 호흡이. 그럴 거 없이 그냥 제일 튀어나온 제일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뜨세요. 아 여기 뜸은 뭐 우리가 쉽게 뜰 수 있으니까 양쪽에 한번 떠보세요. 아 여기다가 뜸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은 금방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안과의사는 금방 뭐 시력 이렇게 검사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여기 툭 튀어나온 자리. 요 자리가 예. 눈이 어떨 때 좋다고요? 가령 이제 여자분들은 반드시 갱년기라는 게 폐경기를 가지고 갱년기라고 그러거든요. 폐경된 걸 가지고 폐경이 되면 별 이상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갱년기 장애로 해서부터는 이제 눈이 멀어진다고 그러죠.
글자를 보려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야 된다. 원시가 오죠. 원시. 노안.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뜸을 뜨면은 이제 그게 덜해진다는 거.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금방 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이런 거. 아, 요 자리에다가 뜸을 뜨면은 예, 그 자리에다가. 요 자리 딱 뜨면은 뜨는데 이제 노안이 한 번에 처음에는 이제 뜨거우니까 3번씩만 뜨시다가 이제 5번씩 쭉 뜨세요. 이 자리가 요 자리에 뜸을 뜨면은 노안이 이제 방지가 된다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서히 노안이 온다 말씀이겠죠? 할 수 없이 얘기해드려야겠네. 네. 이게 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가? 예? 눈하고 이 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이제 여기 광주역 찾아올 때 예. 광주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 거예요. 눈하고 관계 있는 길이다. 바로 이 길이죠, 이쪽이. 여기 저 MBC 찾아오는데 광주역에서 내려 찾아온 거 똑같은 거죠. 예. 아, 이거 정말 신비하네요. 예. 그러니까 갱년기라서 눈이 조금 침침하시거나 노안이 서서히 오시는 분들은 여기다 뜸을 하루에 3번 정도 예. 뜨시면은 아니, 한 번에 한 번 뜰 때 석장이라고 그럽니다. 3번. 세 번이 아니에요. 3번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이. 아, 그게 아니고 연달아서 3번. 예, 한 자리에다가 3번 석장 뜨는 거를 말했고 예. 나중에 안 뜨거워지면 이제 5장씩 뜨세요. 저도 돋보기가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돋보기 귀찮으니까 여름에 같은데 이제 땀 나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보통 안경에다가 밑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 안 쓰게 됐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눈이 어둡다가 나중에 다시 밝아진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나도 그 얘기조차도 나중에 지금 돋보기 안 쓰면서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사람이 참 나이가 들어가면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정신이 맑으세요? 바로 제가 그거예요. 말씀이 다 정리가 착착착착 다 되거든요. 지금.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뜸사랑은 전부 환자들이 와가지고 병 고치고 침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뜸사랑에는 지금 배화선 남주자에서 지금 배화선 남주자? 우리 아마 이제 전 박사 지금 침 공부하셨다고 일본에서 뭐 저 학자들 만나서 예. 그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 우리 뜸사랑에는 전부 배화선 남주자이면서 남주자였으니까 봉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 연 15만 명에게 생활보호 대상,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한테만 해드려요. 그것도 왜 그런 사람한테만 해주지? 아픈 사람은 다 똑같은데 다른 업자한테 피해가 갈까 봐 다른 데서 못 고친 분들만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기 또 그러면 다 어려우신 분들. 좋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이걸 좋고 나쁜 거를 분명히 저는 알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그 15만 명한테 해왔고 제가 평생을 그 숫자를 이제 해가지면은 아마 이제 뭐 수십만이 그렇겠죠.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병신된 사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부작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일 첫째 부작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로 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이 효과납니다. 세 번째는 뜸자리 잡아주면 집에서 뜨니까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글쎄 우리 집에 처음 맞으려고 그렇게 뭐 사흘씩을 길에서 자고도 못 오고 이제 가는 분들 참 안타깝죠. 다 아픈 분들인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죠. 네 번째 가서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것이 바로 환자가 없으면 나라가 부자가 돼요. 우리가 그러면 나라에다가 보험료에 뭐니 다 넣어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병원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돈 없이 어떻게 병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아니라도 되는 거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의학이 바로 이거다. 홍장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양리동 김남수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2008년 12월 5일 대통령 대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봉사했다고 그래서 청량리에 사시네. 예. 아마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훈장이나 이 상을 줄 때 보면은 거의 끝날 때 자기들 이제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니 인심을 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뭐 이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분명하게 이 얘기입니다. 혹시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침나 준 적 없어요? 있더라도 말할 수가 없다고 아까 말했는데 환자 이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저한테 큰 힘을 지금 줘놨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보답으로 해서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해드리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해서 저는 봉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대통령께서도 진짜 훈장 주신 보람 느끼시겠어요. 그죠? 진짜 받을 분이 받으셨고. 아니 그건 여러분들이 또 이걸 드렸으니까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잘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은 관심 없어요. 지금 94년간 살아오시면서 돈은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풍족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일찍부터 제 자식들이라든가 이제 우리 친척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생은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벼슬도 돈도 아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편하게 그런 거 없으면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다 못했을 때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러지. 제 질문이 돈은 관심 없습니까 하는 답이 이제 우리 안 들으니까 먼저 이제 갔는데 금년 2월달에 갔는데 그 죽은 데 보니까는 뭐죠 뭐 아무것도 쟤마저도 이제 화장해 가지고 이제 쟤마저도 그냥 이제 뿌리니까 그것도 하나도 없어져 뿌렸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욕심 없이 사시는 게 참 부럽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우리 박사님도 아까 마음 얘기했어요. 실제가 그래요. 뭐 갖고 싶은 건 없습니까, 선생님?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보물 중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보물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이제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2kg짜리 한번 가져보세요. 2kg짜리 가져오니까 이제 갖기 전에가 그걸 갖고 싶지 딱 갖고 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도둑놈 묻힐까봐 불안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래요. 갖고 나면 아무 갖는 순간부터 불안하죠, 사실. 내가 이미 그런 걸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자 고통 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고통 들어주는 거 목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져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전통 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침과 뜸.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그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생님 욕심은 더 이 전 세계 널리 이렇게 좋은 것을 전 세계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정말 널리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 이제 가족이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안 앓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됐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건강해? 그럴 때 뜸 떠서 그러는데 그럼 우리도 떠봐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 둘 알려서 전 세계가 다 하게끔 하려고는 그 생각 외에는 없거든요. 멀지 않아서 아마 외국에서 그렇게 불러댈 때가 올 겁니다. 장수 국가들 왜 장수하는지 해보면 뭐 어떤 나라는 요구르트를 먹어가지고 유산균이 뭐 그래서 오래 사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물이 좋아서 오래 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이 대한민국은 뜸을 국민들이 떠가지고 오래 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아주 그러니까 일반화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데 우리 박사님 2회 같이 하셨는데 그 침이나 뜸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당 선생님 말씀은 이제 자꾸 이렇게 제도권의 이제 의사들이 침뜸을 공부해서 정말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를 베풀어서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의사 분들은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지만 양의사들은 지금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알지만은 뭐
그걸 못 하고 있죠. 서로의 영역의 차이가 예, 예. 있는 지금 거죠. 잘 그렇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제도권의 의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침뜸을 보통 생활의학으로서 지금 이를테면은 수지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이 지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쑤시개 같은 걸로 꼭 찌르고 하잖아요. 네. 손바닥 찌르고 하는 거. 그와 같이 생활 의료 속에서 이렇게 누구라도 쉽게 배워서 물론 이제 전문적인 의사들에게 이제 자기 질병을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음식을 잘 먹을 건지 또 어떻게 운동을 잘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건지 이런 문제를 또 나름대로 생활 의료에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참 친화력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선생님 대할 때부터 만나면 굉장히 내가 조심하고 말씀도 아주 조심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밝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예, 그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송 끝나야 되는데 그냥 더 붙들고 얘기하고 싶고. 그죠? 근데 뭐 더 하면 PD한테 혼날 거고.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올해 94살이세요. 예. 몇 살까지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저희도 좀 그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어디 차 타고 내거라 그러면 마냥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붙들어주고 여기 계단 올라서 내려갈 때 그러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게 싫거든요. 내가 비행기 타고 지금 24시간 타고 다녔어요. 지난주에 저 업으셨잖아요. 90 노인이 저를 업는다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상상 안 되는 거아니에요. 제가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저녁을 먹으면서 저를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예. 그러자고 그랬죠. 그래서 세복에 특별히 나만 이제 MRI부터 CT 뭐 이런 거 그러셨어요? 이제 심전도 뭐 모든 곳을 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 그랬더니 결과가. 그분이 얘기가 심장이 2개가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고. 예, 좁아졌다고. 그러면서 2달치만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80년도에 알았다는 거. 예.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때 알았을 때 그 흔적입니다. 그 심혈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른 거 없어. 근데 저 성인병도 뇌를 없고요.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성인병도 저보고. 없고 성인병도 뭐 아무것도 고혈압, 없어요. 당뇨 이런 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건 없어요. 야, 그러면 되게 이런 당신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연세가 94세인데 신체 나이는 혹시 몇 살쯤 된다고 혹시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당신의 신체 나이는 뭐 55세라거나 그런 판정을 안 내려주셨으니까 모르는데 예. 내 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네, 예. 예, 뇌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늙으면은 전부 뇌가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예. 내 뇌는 하나도 안 찌그러졌답니다. 야. 내가 이제 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일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할 때 내가 100살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봅니다. 100살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100살 정도는 진짜 제가 분명히 보장하고. 들으셨죠? 보장한다고. 100살 되면 제가 들으셨죠? 제가 보장한다고 지팡이 하나 그랬잖아요. 선물할게요. 100살 되면 나라에서 그 청려장 예. 인가 하는 거 하나 주잖아요. 나라에서 주거든요. 그거 관계없이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하나 선물할게요. 저 120에 장가갈 때 꼭 와야 돼요.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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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